자, 지난 첫 시간에 오행의 생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지구는 태초에 토와 그리고 수로만 형성이 됐는데 이때는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약한데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되면서 이 토에서 이제 목이 생성하고 목은 열매를 맺어서 그렇죠? 종족 번식을 한다. 씨앗을 내 가지고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래서 오행이 생성되고 이 오행은 또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으로 이제 분리해서 그 원리는 이제 묘의 선상에서 또 유의 선상에서 태양의 열기를 영향을 받는 것은 을목과 그렇죠? 병화 또 무토, 경금, 개수 겠죠? 을목은 위로 이제 우리가 오르는 나무, 그렇죠? 나무 생산한 쪽에 결실을 맺는 생산 활동을 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다. 그리고 병화는 태양을 자체적으로 태양을 얘기하고 그래서 양의 기운을 받는 이 천간, 우리가 천간 십간에 천간이라고 하는데 병화는 자신이 태양이다. 그리고 이 태양의 열기를 밑으로 손실되지 않게 뜨거운 그런 열기를 손실되지 않게 보호막을 쳐주는 보호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화와 무토는 12운성이 나중에 설명하면 같습니다. 왜? 역할이 같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제 을목에서 태양의 열기를 인해서 단단하게 자르게 있는 을목에서 생성되는 것이 열매, 쇠가 아닌 열매다. 그리고 이 을목에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물을 피와 같은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오름수인 개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갑, 정화, 기토, 신금, 또 임수. 그렇죠? 갑목은 여기에 있는 뿌리다. 또 정화는 이 태양의 열기를 뺏어서 밑에 저장시켜서 뿌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화고 온기와 이제 여기는 열기를 인한 여기는 온기를 내서 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토 역시 무토와 마찬가지로 이 따뜻한 온기와 또 이 습기를 위로 뺏기지 않게 보호막을 치는 그런 보호 역할. 그래서 정화와 기토도 같은 십용성을 가지고 있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신금은 열매가 사그라들어서 씨앗을 땅 속에다 묻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씨앗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어떠한 데도 신금도 나중에 씨앗이라고 해도 뿌리가 생기죠. 뿌리가 생겨서 그 다음에 위로 태양의 열기를 하기 때문에 신금도 결국은 갑목같이 뿌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씨앗이다. 그리고 임수는 요 촉촉하게 땅을 수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하에 있는 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음의 영역이다. 자, 음의 영역이다. 자, 여기는 양의 기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자, 이러한 십간의 오행도 왕세 강약이 있다는 것이죠. 왕하고 쇠하고 강하고 약한데 이 환경에 의해서 이런 그 왕세 강약이 나타나는데 이 환경은 12지지,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절의 기운을 표현하는 12운성입니다. 12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이제 명리학에서 보면은 용신,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용신과 또 격구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성지 명령에서는 이 용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아니고, 유정하냐, 무정하냐,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느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무정하냐 유정하냐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자 12운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장생, 목욕, 그 다음에 관대,
그 다음에 이제 건록, 제왕, 쇠, 됐죠? 그 다음에 병, 사, 묘, 다 절, 태, 양. 요 12가지 12지지 환경을 우리가 12운성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성질을 나타내,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운성. 자, 장생과 목욕 관대를 보면은 이 장생 하나에서 구분을 할 때 장생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는 어미가 젖이 모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 젖을 물게끔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인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순수한. 그 다음에 여기는 갓난아이와 같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천방지축 뛰어노는 이제 그런 5살 위쪽으로,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 아주 날뛰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 관대는 뭐냐면 육체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미성년이라 봐야 되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 단계. 미성년 단계. 자, 요 갓난아와 어린 천방지축 뛰어노는 어린 시절이나 미성년 시절은 누구로부터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못 되죠. 그런 자력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주위에 부모의 어떤 덕이 있어야죠. 부모가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윗사람들, 내 주변의 부모 외에 윗사람들이 나를 또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신적으로 육체도 미약하고 또 관대는 육체가 성숙하고 했다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이 나를 또 보호해 줍니다. 이때 한창 자라나면서 청년시절에 학업에 의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 시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내 윗사람한테 보호를 받고 교육을 통해서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강이라고 합니다. 왜? 남의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남의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해질 때 신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신강자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의지력 이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을 하는 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윗사람을 모시고 교육을 해서 윗사람을 모시는 직장 생활, 상사를 모시고 하는 직장 생활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관대. 자, 여기를 벗어나서는 건너고 뭐냐면 선비와 같다. 20대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자, 요거는 이제 중년, 장년. 자, 이 부분은 청년은 뭐냐면 건너고 선비와 같아서 여기는 정신적으로 모자라지만 여기는 육체적도 완성을 이루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겸해 선비와 같기 때문에 지식도 풍부하고 또 육체도 아주 완전 건강해. 근데 단점이 뭐냐면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이론 논리적에 굉장히 밝고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확실성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운도 놓치기도 하고 머뭇거리면서 하다가 이제 좋은 운도 놓쳐서 결국 성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너 청년의 시기이고, 자 이제 요때 이제 결혼해서 요거는 이제 자수성가 인덕이 전혀 없죠. 인덕이 전혀 없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그런 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덕이 없지만 사회적인 덕은 있다. 자립하는데 사회적으로 덕이 있다는 건 나름으로 사회적인 인덕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게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과 신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자수성가 자립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처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들을 또 효도해서 또 모셔야 되는 그런 자수성가 이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왕은 여기는 경험이 부족하지만 제왕은 경험도 풍부하고 또 육체도 아주 건강하고 또 지식도 아주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중년은 이제 모든 걸 다 갖추죠. 그래서 능수능란하죠. 세상 사는 데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능수능란하고 호탕하고 포부가 크고 무슨 일을 해도 크게 하려고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건목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확산시켜서 어떤 대업을 이루는 일에는 머뭇거리는 그런 건목이고, 자, 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청년에서 중년, 장년들이면 몸이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또 드리자면, 우리가 자동차에 피스톤 엔진 룸이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피스톤이 올라갈 때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올라가는 초기 단계가 장생이죠. 아직 어리니까 장생이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목욕, 또 관대, 건록. 자, 건록은 최고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일 강하죠. 그래서 자립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의 도움 받는 자체를 또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제왕은 여기에서 에너지가 피스톤이 올라 에너지 발생할 때 제왕은 이 맨 끝부분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쇠도 같이 가지고 있죠. 왕과 쇠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왕은 왕성함과 쇠함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해서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쓰러져서 망하게 된다든가 어떤 실패하게 되면 와장창 크게 무너지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쇠는 어차피 이제 내려가는 부분, 쇠에서부터는 육체는 이제 장년에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좀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쇠부터는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죠. 정신적으로는 왕성합니다. 건록, 제왕을 거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서 육체적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신적으로 자수성가하고 여기는 경험적으로 자수성가, 여기는 어떤 지식, 공부, 경험은 없지만 이러면서 자수성가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제 자수성가 부분이다. 자, 그리고 병사묘는 이제는 노년으로 들어가요. 노년 초, 중, 말. 자, 노후가 되면 일단 육체적 활동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노년에 대해서 육체적 활동은 혈만 낭비하고 건강만 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근력이나 기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정신적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죠. 정신적 활동. 노년기니까 누구한테 많이 의지하냐? 자식. 그렇죠? 이쪽은 자식에, 여기는 본인 스스로, 여기는 부모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윗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만 여기 자식으로 노년이니까 자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죠. 아주 쇠약하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여기 병사묘 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또 무슨 예술 또 점술 우리 같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머리 육체적보다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태양. 절은 모든 것이 육체와 정신이 단절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상태가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 모든 것이 절단되는, 그죠? 그리고 이제 태는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2, 3개월 되는 그런 태아의 시기. 양은 어머니의 만삭의 시기. 자, 이때는 태양 이 부분은 세상 밖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죠.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천진난만하고 순박하고, 그래서 꿈만 있을 뿐이지 어떤 이상 실현이 없고 창조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면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외부의 침략에 무방비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태 같은 경우는 이때가 제일 낙태가 될 확률이 위험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겁이 많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은 편이고, 양은 일단 돼 있으면, 만삭이 됐을 경우에는 낙태될 확률이 적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태평하다 이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양. 그죠? 만삭의 양. 아주 태평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태양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빛을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나약한 그런 운선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생, 목욕, 반대, 언록, 제왕세, 여기는 자립의 시기다. 여기는 부모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신강자고, 여기는 신왕자. 그죠? 여기는 신약하죠. 여기 아주 극하게 신약합니다. 신약 부분이죠. 정신적 활동도 또 육체적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극신약입니다. 그래서 요런 설명을 이제 12운성인데, 요거를 이제 12지지에 이제 접목을 시켜본다면, 자, 이제 요걸 뭐 암기보다도 계속 이제 같이 공부해 설명 나가면 저절로 12운성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제 습득이 되니까, 뭐 굳이 애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합을 나중에 이제 또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실 분도 있겠지만, 삼합의 원리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 묘, 미, 또 우리가 이제 인, 오, 술, 그 다음에 사, 유, 추, 그 다음에 신, 자, 진. 이걸 삼합이라고 하죠. 보통 삼합하면은 여기는 목국이다. 목국. 여기는 화다. 화국이다. 여기는 금국이다. 여기는 수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로 좀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성지명리에서는 그 의미보다도 요것은 어떤 식간에 일생을 운행하는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환경을 운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묘미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간목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병화의 일생을 얘기하는. 자, 여기는 이제 금, 여기는 경금의 이제 금을 일생을 얘기하고, 여기는 임수, 그렇죠? 수, 임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생을 어떻게 하냐? 해묘미. 여기 이제 해는 간목의 장생이 되는 거죠. 갓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품속에 장생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요거는 제왕이라고 합니다. 간목에, 여기 이제 간목에 장생지. 요건 제왕지. 자, 태어나서 어머니 품속에 있다가 내가 자립해서 어느 정도 왕성하게 중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늙어서 병들어가 묘지에 들어가죠. 여기가 묘. 이게 간목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도 이미 장생이 되고 또 무럭무럭해서 또 중년이 돼서 제왕이 되고 그 다음에 늙어지고 병들면 묘지에 묻히고 또 금도 경금도 마찬가지고 사에서 장생이 되고 유에서 제왕이 돼서 묘지에 묻히고 또 임수도 마찬가지 신자진으로 이렇게 돼서 요것을 목국이다. 또 화로 뭉쳐서 이게 뭉쳐 화다. 또 사유축이니까 금국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국을 이룬다. 이런 개념보다 일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해묘미를 보면 인호수인화에 보면은 목의 일생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화의 일생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또 금의 일생이 다 들어있고 신자진 일생이 다 들어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목부터 한번 우리가 이제 그 12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묘와 유의 선상인데 양과 음의 기운의 선상을 기점을 짓는 게 묘와 유의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인. 자, 그죠? 자, 간목. 해에서 장생이죠. 목이. 간목이 일단 해에서 장생이죠. 자, 간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갓나라에 태어납니다. 장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장생. 자, 장생. 장생, 목욕, 관대. 자, 장생과 목욕과 요 관대는 어린 시절, 갓난아이 시절과 어린 시절, 뛰어놀던 어린 시절, 그리고 미성년 시절이니까 부모나 윗사람, 스승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덕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신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강부이다. 남의 동을 받아서 내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신강부이다. 신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건노, 제왕, 그 다음에 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립의 시기죠. 스스로 자립. 자수성가. 인덕이 없습니다. 인덕이란 사회덕분이 없죠. 사회덕분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 신임과 믿음. 그런 걸 만들어내는 자수성가. 이게 제일 이제 여기서 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물주가 인덕은 없지만 이 스스로 힘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교육이 여기는 신왕이죠. 신왕하다. 아주 신강보다 왕하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제왕에서는 힘이 최대로 가지만 꺾임이 있다. 자, 요 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간목과 정화와 기토, 신금, 임수는 이 음의 기운이죠. 이 음의 기운에 속해 있는 이 식간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환경입니다. 그리고 병화와 비롯해서 을목과는 이 위에는 축구장에 축구선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죠.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을목이 이쪽에 양의 천간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수영장에 있는 그런 현상이죠. 환경이 열악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려면 방해와 대리, 질투 이런 것이 많죠. 여기에 있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간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물고기가 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죠. 활동을 재능을 많이 필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갔는데 메말라 죽을 뻔히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왕서부터 올라갈 때는 간목은 여기까지이지만 요 위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무 위로 올라갈 때는 쇠약해진다는 얘기죠. 쇠약해지는 것이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는 육체적 활동, 물고기가 바깥에 가서 육체적 활동에는 더 많이 빨리 그 기운이 쇠퇴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쇠약해져서 육체적 활동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 사, 묘, 그렇죠? 병사묘. 노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년기죠. 노년초, 노년중, 노년말. 완전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노년에 또 온갖 질병을 해서 기운도 쇠퇴하고 이때는 육체적 활동은 어렵다. 육체 활동은 어렵고 오로지 정신적 활동이다. 자, 정신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활동도 무조건 올라와서 정신적 활동을 해서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신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지지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지를 이쪽에서 다 있다는 얘기는 물고기가 물 위로 나오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 육체적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분야에서는 병사묘, 여기는 신약한 부분이죠. 신약. 늙어지면 여기 자식한테 의지해야 되고 아주 신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지. 육체와 정신이 분리돼서 모든 것이 무가 되고 태, 양, 어머니 뱃속의 운세라는 얘기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운성의 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극신약하다. 극신약. 자, 근데 나중에 또 심효성을 계속 설명을 드려서 이제 하면 아시겠지만 이 유선상에서는 이제 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요 태와 양은 이쪽 분야에 음기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기운을 가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오장육부가 이제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영역에 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태와 양은 비록 세상 물정은 모르고 정신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오장육부는 튼튼하게 태어날 때 튼튼하게 태어난다. 근데 이제 태양 어머니 뱃속에 태양이 이쪽에 있다면은 오장육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나약해서 나중에 세상 밖으로 나와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를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묘는 두 가지, 그렇죠? 여기에 양 기운이 아직 남아 있고 기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운도 가지고 있다는 양이기 때문에 요런 점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양투성도에. 그렇지만 요 분야에서는 기운이 70%, 여기 30%. 자, 여기는 오름세니까 여기는 70%. 목의 기운이 을목이 70%. 자, 여기 이제 음의 기운에는 간목이 3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비록 태양은 나의 그 물속에 있는 나의 홍구랑구, 여기는 이쪽에 있다면은 태양이 이쪽에 있다면 적지에 있기 때문에 말라와 비트가 고갈돼서
오장육부가 어머니 태아 속에서 오장육부가 제대로 형성이 미숙하다. 이쪽은 그나마라도 양의 음의 기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머니 태아 속에서 비록 아주 극신약하지만 오장육부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튼튼하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간목은 여기에서 생을 받죠. 해자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를 얘기하는 거죠. 수국을 얘기하죠. 그때 간목불이소는 임수의 수국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임수로 인해서 생을 받기 때문에, 그죠? 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신강하죠. 남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죠? 부모와 또 윗사람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신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는 내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자립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공양하고 하는 그런 자수성 같아요. 그래서 자수성가도 여기가 이제 서로 면이 다. 여기는 정신적으로 자수성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기는 자수성가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변화가 많다. 크게 일을 도움에 성공하게 되지만 또 패함도 아주 크게 패한다. 건록은 선배와 같아서 지식과 또 경험이 부족하지만 육체나 지식은 왕성한데 경험이 부족해서 항상 때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은 하죠. 뒤늦게라도 성공을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물고기가 문수로 나와 있는 형상이니까 병사묘 여기에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노화되고 정신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신약의 부분이 이쪽은 아주 극신약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그래도 이쪽 음기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태아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목에 대해서 식이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또 다시 임수에 대한 식이운성의 운행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